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국가 분석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파트는 아주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선 이제 복지국가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가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자 이름도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윌렌스키와 르보가 보증적 또는 자녀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로 구분했습니다. 보증적 모델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개인이나 가족이 알아서 본인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도저히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때 이제 국가가 조금 이제 거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충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적이고 또 잠정적으로만 도와주는 그런 복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제 소극적인 복지죠. 엘리자베스 구인법 당시부터 이어져 온 국가에 의한 자선의 의미가 좀 강하다. 그러니까 권리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권리라기보다는 국가가 시혜를 하는 어떤 자선을 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하면 시혜이고 자선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국민들의 어떤 권리다, 저소득층들의 권리다, 장애인들의 권리다, 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아주 어설프게 겉핥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편의상 구분했지 보증적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보증적 개념은 이제 그런 형태인데 원조 대상은 주로 이제 요보호자라든가 응급구조 대상자가 포커스이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제도, 미국의 AFDC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제도적 개념의 복지는 무엇이냐?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자동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회보험이 가장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시스템적으로 미리미리 예방적으로 해놨다고 해서 제도적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제도적 개념이라고 했을 때 사회보험을 예를 들지만 사회보험은 사실상 이 제도적 개념이 조금 약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확실한 제도적 개념은 뭐 무상 의료 서비스라든가 또는 무상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제도적 개념이 가깝죠. 그러니까 보편주의적으로 갈수록 제도적 개념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선별주의적으로 갈수록 보증적 개념이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념 조금만 더 내용 보시면은 국가에 의한 자선이 아니라 국가에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생계뿐 아니라 사회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티트머스는 이 윌렌스키와 르보의 두 가지 모형을 좀 더 발전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이 보증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끼워 넣었죠. 자, 우선 이제 내용 보시면은 자녀적 복지, 이것은 사실상 윌렌스키와 르보에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 무엇이냐면 산업 성취 또는 업적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경제의 부속물로서 이제 통합을 시켰다라는 점이고, 사회적 욕구는 개인의 장점, 노동의 성과,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충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 공평의 개념이 가미됩니다. 뭔가 해야,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해야, 또 기여를 해야,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보험도 물론 제도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야 됩니다. 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장점, 노동의 성과, 뭔가가 있어야 받는 이것이 바로 산업성취 업적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이제 아까 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인데요.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우선 에스빈 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은 탈상품화와 계층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형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탈상품화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탈상품화란 무엇이냐? 일단 자료 보시면 상품화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상품화로부터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동자들은 팔 것이 없습니다.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뭘 팔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됩니다. 노동력이 상품입니다. 자신의 노동력, 자기 자체가 상품입니다. 근데 내 자체가 상품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품성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노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경우에 더 이상 팔 것이 없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겠죠. 굶어 죽던가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던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이상 상품이라고 봤던 내 노동력을 팔 수 없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상태가 되면 그때는 국가가 나서줘야 된다. 이 국가가 나서주는 정도가 바로 탈상품화 정도입니다. 탈상품화 정도가 높으면 국가가 나서주는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합니다. 탈상품화 정도가 낮으면 국가가 나서주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층화는 무엇이냐? 사회복지제도가 사회계층 체제를 유지시켜주는지 아니면 계층 파괴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층 자체를 계속 유지시켜준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밀접한데요. 사회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어느 정도 생활했던 사람들이 노후에도 그 생활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쭉 죽을 때까지 가겠다. 가고자 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중하위권 또는 중상층을 위한 정책인 것이죠. 계층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계층화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탈상품화, 계층화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에스빈 앤더슨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 있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이 있으며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에스빈 앤더슨이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세 가지 구분은 우리가 아까 티트머스가 나눴던 세 가지 모형과 사실상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예, 같은 특성,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평등, 자유, 효율, 그리고 적절성 이렇게 네 가지 공부할 때 자유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자유가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 자유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국가들, 특별히 강조하는 복지국가, 복지국가라 말하는 게 좀 무색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를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죠? 기득권층, 그리고 고소득층들입니다. 자본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자유를 좋아하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사회복지를 원할까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탈상품화 정도가 미약합니다. 예, 미약하고 계층화 정도는 높습니다. 그 계층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잔여적이고 선별주의적 복지가 발달합니다. 복지를 하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잔여적으로만 가자. 남는 것으로 주던가 아니면 그냥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보충을 해주던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조사에 의한 이제 선별주의적 복지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그런 것들, 자산조사를 통해서 아주 까다롭게 대상을 골라서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